어흥 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도망가기 바빴던 임금님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충남 공주입니다. 공주는 백제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백제는 500년 가까이 지켜온 한강 유역을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겼는데요. 그 과정에서 부랴부랴 웅진으로 옮기고 쌓은 것이 공산성입니다. 웅진 시대의 백제왕은 5명인데요. 하지만 수도를 옮기면서 어수선한 와중에 3명의 왕이 측근에게 연이어 피살당하거나 의문의 죽음을 맞는 아픔을 겪었답니다. 그 혼란을 수습하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군주가 바로 무령왕입니다. 이후 무령왕의 뒤를 이은 성왕이 수도를 부여로 옮길 때까지 63년 동안 백제의 심장이었던 공산성은 알고 보면 왕들의 단골 피신처였답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으로 진격하자 의자왕이 피신해 와서 결전을 벌이다가 항복하면서 백제 역사에 막을 내린 곳도 공산성이고, 거란족의 침입으로 고려 현종이 피신했던 곳도, 조선왕인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 도망온 곳도 바로 이 공산성이었는데요. 금강을 끼고 있는 공산성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1623년은 광해군이 쫓겨나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이 왕위에 오른 해입니다. 이른바 인조 반정입니다. 하지만 인조 또한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광해군 꼴이 될 뻔했는데요. 바로 1624년에 벌어진 이괄의 난 때문이랍니다. 이괄의 난은 당시 변방에 있는 반란군이 순식간에 도성을 점령한 엄청난 사건인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반란의 주인공인 이괄이 인조를 왕으로 앉히는데 핵심 역할을 한 행동대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인조 반정은 하마터면 실패해서 주동자들의 목이 댕강댕강 날아갈 뻔도 했답니다. 인조 반정을 주도한 이들은 광해군을 몰아내는 건 뜻이 같았지만 그 다음 왕으로 누구를 세울지 의견이 분분했답니다. 선조에겐 애초 왕비가 낳은 영창대군과 후궁들이 낳은 아들 13명이 있었지만 인조 반정 당시 생존자는 광해군 말고 7명의 배다른 왕자들이 있었는데요. 일부는 왕자들 중 최고 연장자인 인성군을 내세우는 게 도리라 했지만 이귀, 김자전, 김유를 비롯한 대부분은 왕자 삼촌들을 제치고 반정에 적극 가담한 선조의 손자 능양군을 지지했답니다. 하지만 거사의 일인 1623년 음력 3월 12일 밤 반정 주도자인 김유는 예정된 시간에 집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거사전에 영모가 누설됐다는 말에 집에서 미적미적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접한 능양군과 반정군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무신인 이괄을 앞장세워 반정을 밀어붙였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나타난 김유가 대장 행세를 하자 안 입고 온 이괄이 그의 목을 배려했지만 나이 많은 이귀의 만류로 험악한 상황이 정리됐다네요. 어쨌든 반정이 성공하면서 김유를 비롯해 능양군 최측근들은 1등 공신이 되어 고위직을 꿰찼지만 정작 군사를 이끈 이괄은 2등 공신으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몇 달 후엔 후금의 침입 우려를 빌미삼아 평안도 변두리로 발령받는 찬밥 신세가 됐답니다. 그럼에도 최전방 군대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나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던 이괄을 건드린 건 인조의 측근들이었는데요. 이괄 부자와 몇몇이 영모를 꾀한다고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영모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일단 이괄을 잡아들이자는 신하들의 독촉에 인조는 이괄 대신 그의 외아들을 한양으로 잡아오도록 명령했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영모로 죽으면 그 아버지인 자신도 온전할 리 없다고 직감한 이괄은 결국 망명을 받고 아들을 잡으러 온 금부도사 일행을 죽이고 그 칼끝을 인조를 향해 겨눈 겁니다. 이것이 곧 1624년 음력 1월에 시작된 이괄의 난이랍니다. 반란 소식을 접한 인조 정부는 반란군 지지 가능성이 있는 관료들은 물론 이괄의 아내와 동생까지 대번에 처형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괄이 거느린 병력은 1만 명이 넘는 최정예 부대였고, 그런 이괄의 부대가 승승장구하면서 보름여 만에 이미 한양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에 놀란 인조는 부랴부랴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군주를 보며 한양 백성들이 통곡했지만 임금님은 그저 허겁지겁 지나갈 뿐이었다네요. 이때 인조를 따라가는 척하다 슬쩍 빠진 선조의 아들 흥안군은 이괄의 편으로 돌아섰고, 3일 뒤에 한양 도성에 입성한 이괄은 그런 흥안군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한나라에 왕이 둘이나 있는 요상한 상황이 벌어졌답니다.
하지만 이괄 입장에선 이것이 곧 실책이었는데요. 인조를 놓치고도 한양에 눌러앉아 잠시 여유를 부리다가 다음날 총집결한 관군에게 참패해서 이천으로 퇴각한 겁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그곳에서 이괄은 자신을 배신한 신복들 칼에 목이 잘리면서 이괄의 나는 20여일 만에 막을 내렸고 딱 하루 동안 왕이 됐던 흥왕군 또한 처형당했답니다. 사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군주였답니다. 오죽하면 반란군이 한양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박수치며 환영했고 1분 1초가 급한 인조가 한강을 건너려 할 땐 사공들이 배를 꽁꽁 숨겼을까 싶네요. 그러다 보니 인조는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 벼슬을 남발하는 촌극을 벌였답니다. 호위무사가 간신히 구한 배를 타고 허둥지둥 강을 건너고서야 허기를 느낀 인조에겐 깡보리밥도 꿀마실 상태였을 건데요. 그런 와중에 뜻하지 않게 한 유생이 팥죽을 올렸으니 감지덕지였을 겁니다. 그 팥죽을 먹고 천안에 이르렀을 즈음 반란군이 참패했다는 소식에 한숨 돌린 인조는 이괄의 손에 죽는 바람에 공석이 된 금부도사 자리를 그 팥죽 유생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한 인조는 한양이 아닌 공산성으로 향했는데요. 그때는 이괄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공산성에서도 안절부절 노심초사하던 인조에게 마침내 이괄이 죽고 난이 평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조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동안 자신이 기대에 앉아서 시름을 달래곤 했던 쌍둥이 같은 두 그루의 나무에게 정삼품 벼슬을 내렸다네요. 또 이괄의 목이 공산성에 도착한 다음 날엔 공주 백성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특별 과거 시험도 치렀는데요. 하지만 합격 정원 5명 가운데 정작 공주 출신이 없다 보니 억지로 한 명 더 늘려서 공주 사람을 포함시키기까지 했답니다. 인조가 5박 6일 동안 공산성에 머물 때 탄생한 떡이 하나 있는데요. 피난 생활에 입맛을 잃은 왕에게 누군가 콩고물을 묻힌 말랑말랑한 떡을 만들어 바쳤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에 고소하고 배도 든든한 떡을 맛본 인조가 참으로 절미로구나. 떡 이름이 무엇인고? 물었을 때 그건 모르고 임시성을 가진 사람이 바친 떡이라고 해서 임절미로 불리다가 발음하기 편한 인절미가 되었다네요. 그 인절미를 꾸역꾸역 먹다가 한양으로 돌아간 인조에겐 훗날 더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괄의 반란군은 대부분 죽었지만 살아남은 일부 병사들이 후금으로 도망쳤는데요. 그들이 중리배교를 펼친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를 비난하면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는 구실이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괄의 난 이후 정부의 지독한 감시로 인해서 군 지휘관들은 자신도 의심받을까봐 두려워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그로 인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당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인조는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으로 다시금 허겁지겁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의 16대 왕 인조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간 삼관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 보유자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렇듯 망국의 아픔과 피신자들을 품으며 15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공산성은 금강이 시원하게 펼쳐진 전망 좋은 산책로로 손색 없는 곳이랍니다. 그 안에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합숙소로 쓰였다는 영언사도 있는데요. 아담하지만 가을이면 거대한 은행나무와 어우러진 풍경이 제법 운치 있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조에게 정삼품 벼슬을 받은 두 그루의 나무는 늙어 죽었다네요. 또한 인절미를 꾸역꾸역 먹다 한양으로 돌아간 임금님으로 인해서 해마다 열리는 백제문화재 기간에는 인절미 축제도 펼쳐진다니 그 기간에 공주로 여행가서 임금님 인절미 한번 드셔보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